네, 안녕하세요. 고용노동정책연구원 원장 이장원입니다. 저희 이제 노사공 포럼에서 대선 핵심 노동공약 이슈가 될 만한 것들 좀 시리즈로 저희가 대담을 해서 지금 이렇게 내보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이제 뭐 한동안 뭐 바로 법 개정할 것처럼 막 시끄럽지만 지금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는 게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슈입니다. 뭐 상당히 이제 복잡한 내용도 많고 한데 오늘 이 문제를 그래도 많이 지금까지 연구해 오시고 또 고민도 많이 해 오신 이상희 교수님을 모시고 좀 저희가 대담을 통해서 풀어볼까 하는데요. 이상희 교수님은 한국공학대의 법학 교수이시고 현재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이상희 교수님 뭐 간단하게 먼저 본인 소개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공학대학교에서 노동법을 이제 교양 과목으로 학생들한테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100%가 공학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노동법을 강의하고 이제 나이가 많은 탓에 금년에 한국노동법학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학교가 그래서 그런데 뭐 노동법을 좀 공학적 입장에서 뭐 잘 다듬어가지고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이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주로 영세사업체죠, 뭐 소기업들 여기에 지금 전혀 적용 안 되는 건 아니고 일부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적용 안 되고 지금 유예된 상태로 봐야 되나요? 하여튼 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게 많은데 이거를 대부분을 좀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람들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이 가장 기본적인 거다. 뭐 이런 게 이제 뭐 논쟁의 어떤 핵심일 수 있는데 이 법 적용 상황 어떻게 지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있고 뭐가 안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은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체에 대해 적용하고 5인 미만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만 적용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예는 아니고 아예 적용을 안 하기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일부만 적용하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가서 적용되는 거 안 되는 게 이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이렇게 쭉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적용되는 조문수가 엄청 많아요. 오히려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적용되는 숫자는 근로자로서의 보호받아야 될 기본적인 이제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명확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다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에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받을 수 있느냐 문제, 그다음에 뭐 52시간은 지켜야 되느냐, 그걸 넘어서면 연장 근로수당은 나오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근로자들한테 민감한데 그게 적용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언제부터 확대 적용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계속 논의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무슨 뭐 해고 예고라든가 뭐 주휴일이라든가 특히 또 임산부 보호 규정 뭐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지 뭐 부당해고 규정 그리고 무슨 정리해고 이런 거는 아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뭐 적용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은 아예 검토될 대상도 아니죠. 그런데 이제 제일 이제 아마 근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법정 근로시간 부분, 근로시간 제도가 적용되느냐, 연장 근로수당 같은 관련 규정이 적용되느냐, 이런 게 이제 제일 민감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적용 안 되는 게 일부이긴 하지만 굉장히 영세 기업들 사업체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들이 부담이 많이 가는, 예, 비용 부담이 많이 가는.
지금 포함되어 있는 이슈이다. 근데 5인 미만 이라고 하니까 5인 미만이면은 뭐 얼마 우리나라에서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상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계시는 근로자분들 규모가 꽤 크다.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한번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네. 그 주시겠어요? 규모가 이제 진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요 규모가 얼마인지는 저도 뭐 이렇게 이 경제학을 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했는데 어쨌든 문서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통계청 조사에 하면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 개수하고 종사자 수가 나와요. 거기가 이제 제일 많이 잡히는데 그게 이제 23년에 보니까 사업지 수가 뭐 한 500만 개 넘고 그다음에 그 종사자 수가 거의 한 전체 종사자의 한 30%. 그러니까 숫자로 치면 700 몇십만 명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근로자의 30%가 근로자는 아니고 종사자 수를 종사자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근로자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근데 다른 이제 무슨 제가 뭐 이제 무급가직 종사자도 있을 거고 종사자 기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노동연구원에 리포트된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노동부에 무슨 조사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경활 조사에서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자료 뭐 이런 거라든가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이런 거에는 또 숫자가 조금씩 달라요. 보니까 경활 그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에는 보니까 임금 근로자의 한 17.8%라고 이게 21년 기준인데요. 그때가 한 360만 명 이렇게 나오고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는 제가 18년 거를 누가 인용한 걸 봤는데 그게 한 28% 차지하고 450만 명,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세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조사의 방법이 달라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물론 연도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18년하고 21년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종사자 기준으로는 조금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대충 뭐 한 500만 명 숫자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 제가 아까 사업체 수도 500만 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을 이제 참 잘하셨다라는 이제 표현이 이게 예를 들면은 여기에 부담이 가가지고 예컨대 뭐 0.5명 줄었다 이렇게 하면은 이걸 합산하면은 숫자가 엄청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굉장히 이제 과학적이고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조금 이제 그럼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뭐 윤석열 정부 때 지금 이제 5인 미만 이제 근로기준법 적용을 뭐 정부 차원에서도 또 국회 뭐 여당 야당 다 있는데 그래 한번 이 적용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해보자 또는 추진을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법 개정을 위한 뭐 상당한 이제 논의와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후에 탄핵 정국하고 뭐 이렇게 없어내지면서 지금은 상당 부분 이 논의가 지금 수면 아래로 뭐 들어가 있지만 뭐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도 있는데 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대략 어떤 뭐 성과 어디까지 왔었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게 사실은 지금 있는 법 적용 범위 관련된 법제도의 프레임이 98년 법 개정 때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조금씩 시작돼요. 5인에서 10인까지는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조금씩 시작돼 왔는데 98년에 지금 체제가 이제 완성이 됐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해고 문제라든가 뭐 연장 근로수당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열악한 사업체의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요구가 들어오니까 사실은 뭐 최근이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모든 정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결과는 전부 다 이제 진짜 빈 공약이죠, 빈 공약. 할 수가, 그냥 노력을 안 했느냐. 아마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은 계속 해왔던 것으로 다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실행으로 옮겨지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추측건데 이거를 정말 하려다 보니까
영세 사업장의 이게 지금 부담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엄두를 못 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장 최근의 정부죠. 가장 최근의 정부인데 거기서도 이 문제를 뭐 국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또 연구자들도 얘기를 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실제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계획도 제대로 못 세워지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볼 문제인데 이 문제를 과연 5인 미만 사업자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인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까지 그 노동약자 뭐 지원과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고 한번 시도를 했잖아요. 이제. 근데 거기에는 이제 물론 이제 노동약자라 그래가지고 뭐 이게 뭐 5인 미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특고라든가 플랫폼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지금 보호 영역이 전혀 없으니까 그쪽을 그렇다고 해서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부 같은 보호를 다 부담을 지우긴 그렇고 해서 이거는 아무도 책임을 못 지면은 결국은 국가가 무언가를 조치를 마련해 줘야 되느냐,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을 국가에서 이제 무슨 상담도 해주고 분쟁을 조정해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긴 했는데 그 법안은 어쨌든 뭐 성사는 안 됐죠. 근데 그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이걸 도대체 지금 뭐 한 개라도 적용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심각하게 검토되는 그런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사업주가 해낼 수 있는지 그러면은 이걸 못하면은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보호하는 다른 장치를 더 줘야 되지 않는지 이런 얘기도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이제 5인 미만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동안에 뭐 단계적으로 적용하자 뭐 어쩌다 쭉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한 개 한 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요거를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한번 이제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뭐 대표적으로 결국은 이제 어떤 정책을 뭐 이제 뭐 주 52시간 이 제도를 적용해서 이제 연장 근로 수당 이런 것도 뭐 따박따박 제대로 줘야 되고 뭐 이러면 이제 5인 미만에 있는 이제 사업체도 거기에 안에 있는 분들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이제 받을 텐데 뭐 이렇게 검토하다가 대표적으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또는 또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뭐 이제 주장도 있을 거고 현실적으로 이래 가서 특히 뭐 사업주 입장에서는 힘들다 뭐 이런 입장도 있을 텐데 뭐 이 일반인들이 보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그 이 찬반의 어떤 핵심을 조금 요약해 갖고 뭐 때문에 결국은 찬성하는 분들은 뭘 주장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뭐 뭘 또 주장했고 뭐 이렇게 좀 소개해 줄 만한 이렇게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전문가 영역에서도 찬성을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단계적으로 연착륙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뭐 1단계는 뭐 2단계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긴 했었거든요. 예, 전면적이지 않고 단계적으로라도.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반대론 쪽에서는 이제 이게 주로 얘기하는 게 이게 이제 5인 미만 쪽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굉장한 충격을 받는다. 그런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있는 근로기준부 확대 적용 이런 것이 가능한지가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이걸 적용을 한다고 치면 또 예를 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 뭐 이런 거라도 우선 먼저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막 살짝 나오는데 사실은 그거를 하게 되면은 과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는 충분히 구축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의문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찬성과 반대는 그런 식으로 되는데 찬성 쪽에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 내용들이 주로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근로시간 이런 부분은 좀 적용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적용된다면은 이제 뭐 연장 근로수당 뭐 이런 것도 같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2단계로 연차휴가, 뭐 괴롭힘, 뭐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단계가 해고 관련 규정이에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첫 번째 단계에 있는 건 이건 적용 가능한 것인지부터가
사실은 굉장히 찬반 양론이 이제 극심하게 대립돼 있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98년에 이게 5인 미만에 대해서 지금의 이제 적용 범위가 이제 틀이 그때 확립이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요게 5인 미만 쪽이 적용하는 게 차별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그 위헌 소송이 제기된 적인데, 네. 99년에 한 번, 그다음에 2019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났는데 헌법재판소는 다들 합헌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일단은 국가가 이 영세 사업주들의 부담 능력 이런 것 때문에 법이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거를 여러 가지 고려해서 했다. 그리고 또 99년 헌법재판소에서는 감독 실태도 잘 안 된다. 뭐 이런 감독 능력 부재 뭐 이런 것도 들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나름대로 정책적인 합리적인 결정 이유가 있었다고 본다. 이렇게 하고 2019년에는 이제 감독 문제는 조금 민감한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언급을 안 하고 어쨌든 근로기준 확대 적용을 위한 정부가 노력을 꾸준히 해오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5인 미만 근로자라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적용되는 규정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적용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조건들은 이제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본다. 이렇게 해서 규범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질문은 이제 그렇게 아주 핵심적인 게 뭐냐, 찬반 양론이 격렬하게 대립되고 있는 핵심적인 게 뭐냐라고 얘기는 하시지만은, 일단 뭐 겉으로 드러난 거는 근로시간이 제일 커요. 근로시간과 뭐 직장 내 괴롭힘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뭐 근로시간을 이제 손을 대면은 당장 비용 발생이 막대할 것 같아서 뭐 엄두가 안 난다 뭐 이런 이제 논쟁을 하다가, 그러면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이라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이 이제 가장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들어온 건데, 이걸 가지고 뭐 대기업이나 뭐 공공기관이나 지금 여러 가지 사건, 뭐 사례들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이게 제대로 지금 그 사업장 내에서 이게 이 주체들이 적응이 지금 안 돼서 불필요한 갈등과 뭐 혼란이 좀 많다. 네네네네. 뭐 저도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거를 과연 그 돈 별로 안 들이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 이거부터 하자라는 게 이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한 번 더 말씀 네, 좀 그러니까 해주시죠.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관점에서는 정말 적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참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한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가 이제 사실은 이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아시아권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 규정을 입법한 거예요. 지금도 아마 일본이나 이런 데, 우리 지금 일본의 노동기준법이나 이런 데는 아직 규정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이 제도가 우리가 들어오고 이제 실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은 한 번에 뭐 이렇게 막 폭언, 뭐 일을 잘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꾸짖은 게 이게 괴롭힘이냐, 업무의 질책이 아니냐. 근데 상대방은 뭐 굉장히 그 정신적 고통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괴롭힘 요건에 이제 지속성, 반복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고 자체가 허위 가대 포장되어 있는 그런 신고 내용도 꽤 나온다고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노동연구원인가 노동연구원이 아니, 그 허위 신고 사례 그 분석을 한 것이 뭐 제가 한번 얼핏 본 적이 있는데, 허위 신고 사례가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그거를 처리하는 갈등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작은 사업장 개수가 아까 엄청 많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를 과연 이걸 누구가 해결할 것이며, 노동위원회에서 하라고 이제 지금 대부분 법안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게 그 여야당 불문하고 지금 요 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5인 미만까지 적용해야 된다라는 법안이 지금 제출돼 있는 상태예요. 이 성사 가능성은 변론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 많은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그 문제들 과연 이거를 누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면은 또 저 직장인 괴롭힘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신고가 들어오면은 바로 가해자 피해자가 분리를 하잖아요. 분리를 해야 돼. 근데 여기는 분리할 공간도 없어요. 공간도 예. 그래서 이거를 이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작동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은 어쨌든 이쪽에도 괴롭힘 같은 건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없도록 하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 이런 아이템 정도를 개발해서 그걸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뭐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법 자체를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아마 지금 있는 법 규정에서 또 일부를 적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막 생기고, 또 뭐 설령 그렇게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판단의 복잡성과 혼란성 문제, 지금 적용되고 있는 부분도 복잡한데 여기까지 이제 같이 이제 합쳐지면은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사실은 근로조건의 직장 내 괴롭힘 말고 다른 뭐 임금이라든가 뭐 근로시간 여러 가지 조건들도 뭐 해결이 비교적 조금 명쾌한 것도 많은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이 노력이라든가 비용을 쏟아야 되나 뭐 이런 또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결국 이렇게 요약해 보면 이 근로기준법에 거의 모든 법적 조항들이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 분명히 아니시고 또 5인 미만 이 사업체에서는 지금보다도 더 뭐 이렇게 적용하는 게 좀 힘든 거 아니냐라는 이제 뭐 비관은 이것도 아니시고 뭔가 좀 이 단계별로 또 뭔가 좀 그 현실적으로 어떤 합리성을 찾아가면서 이거를 이제 적용을 좀 확대해 가야 된다 뭐 이런 입장에 가까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무리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뭐부터 어떤 방식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자 뭐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서 근기법 5인 미만 적용의 수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 이렇게 자꾸 이제 비관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게 돼 버렸는데요. 사실은 이게 제가 마무리해서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그동안에 조금이라도 뭔가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오랫동안 방치를 해뒀지 않았냐. 그래서 결국은 이게 거의 고착화 되지 않았나. 그 사이에 조금씩 적용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던 것이 지금 너무 많이 지금 높아져 버렸어요. 그 적용하게 되면은. 그래서 너무 긴 기간을 지금 방치해뒀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 정책 결정자들로서는 이거를 완전히 그냥 단순히 뭘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큰 틀을 다시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5인 미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규범 조건을 만들려면은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조건들이 또 구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해당하는 것이 최저임금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건기법 확대 적용하려고 하려면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건기법 확대 적용해서 어떤 부분의 부담을 뭐 최저임금이라도 좀 인상률을 조금 덜해서 이거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느냐. 적어도 지금 수준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수준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앞으로 조금씩 그러니까 적용 조문도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연장근로수당을 적용한다. 지금 있는 50%를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수당을 뭐 예컨대 뭐 매년 뭐 몇 %씩 이렇게 적용한다든가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한
10년, 20년 정도의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될 일이지, 이게 단순히 그냥, 야, 금년에는 1차적으로 무슨 조항을 적용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 조항 즉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0점 몇 명씩 이렇게 고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로서는 또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지금 5인 미만 업체가 고용인을 데리고 일을 하는데, 이거를 정말 가족 경영식으로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면은 지금은 종업원 데리고 좀 음식점을 크게 했다면은 그게 아니라 혼자 맛있는 요리 해가지고 고객을 상대하는 그런 걸로 할 거냐, 뭐 이게 말하자면은 5인 미만 산업의 구조를 재편해야 될 필요는 있는지, 아니면은 이쪽을 어떻게,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의 비중을 줄여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게 할 건지, 아니면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무슨 뭐 사업 구조를 전문성을 높이는 무슨 뭐 고도화를 뭐 이래 해야 할든지, 뭐 이런 그 서비스 정책까지 다 합쳐서 전체적인 틀로 고민을 해야 되지, 단순히 근로기준법 뭐를 적용한다 이런 거 가지고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제일 우리가 밀도 있게,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0점 몇 프로씩 어떻게 인상하는 이런 걸 하도록 제일 밀도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근로시간하고 연장 근로수당 뭐 이런 부분이죠. 근로기준법이 뭐 사실은 역사도 우리나라 노동법 중에서 뭐 거의 뭐 가장 오래된 법이고 가장 기본적인 법이고 중요한 법이고,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어떤 보호를 받는 게 이제 모든 근로자들에게 보편적인 그런 뭐랄까 서비스, 국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조금 넓혀서 이 이슈를 이제 좀 생각해 보면은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좀 어렵거나 좀 까다로운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뭐 이른바 뭐 그렇죠. 플랫폼 방식의 뭐 노동이다 또는 뭐 특고다 해가지고,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일부였는데 지금 이런 형식으로 일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근로기준법 가지고서 이게 이제 보호가 되겠냐, 뭐 이런 이제 걱정도 한편으로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체에도 이게 뭐 적용하자, 강화한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지금 뭐 이 확실히 고용 책임을 가지고서 영세 사업주들이 고용하던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우회하는 거죠. 이제 풍선 효과. 그래서 근로자가 아닌 어떤 그런 그 신분, 뭐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해 갖고 뭐 계약 관계를 맺고, 그러면 이제 노동 시장이 뭐 점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복잡해지고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근로기준법이 지금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나 이게 복잡성 이런 거를 좀 어떻게 뭐 쫓아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을 좀 해 나가야 될까요? 일단 그 이제 적용 범위를 이제 넓히면은 그걸 우회하는 이제 고용 방법을 그 허를 찌르는 질문이신데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근데 이제 단순 제조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힘들지만은 조금이라도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하는 5인 미만은 충분히 프리랜서나 뭐 이런 걸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저희 학교가 그 영세한 사업장에 몰려 있는 그 시와 바늘공단인데 거기 옛날에 지금도 그게 있는지 과거의 제조 현장에 조그마한 공장 안에 사람 혼자 막 이렇게 만들면서, 근데 저 사람은 자기 근로자가 아니고 도급 받아서 했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른 사장님이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왜냐면 이게 5인 미만 사업장에 만약에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그런 부분으로 이제 그 회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게 최근에 그거 말고도 자, 이 사업은 잘 나가요. 근데 이게 5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당장 처음에 그렇다고 이제 이거를 뭐 도급이라든가 뭐 프리랜서 이런 걸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사람이 첫 번째 하는 전략은 사업장을 분리하는 거예요. 사업장 쪼개기라고 하는 거죠. 사업장 쪼개기가
엄청 많이 생기기 시작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나마 최근에 대법원에서 그 사업장 쪼개기 한 사례에 대해서 동일한 사업체로 인정하는 법리를 또 개발해가지고 판결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쪼개기 사례, 그다음에 다른 고용 형태를 우회하는 사례, 이런 거는 충분히 뭐 예측을 하고 정책을 입안해야 되는 거고, 다만 이제 특구라든가 프리랜서 뭐 이쪽은 찬반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노동그룹에서는 근로자인데 왜 자꾸 다른 보호를 얘기하느냐.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서는 요 분들한테 맞는 법을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 예전에 참여정부 때부터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 보호 법안이라는 게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 최근에도 지금 뭐 프리랜서 등 이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 뭐 이런 것이 이제 국회에서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이분들도 사실은 그 우리 대법원이 어쨌든 그 최근에 그 근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을 따로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구라든가 일하는 사람 이런들 특구를 포함한 일하는 사람들도 노동조합은 본인들이 의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고 하니까 노조법이 적용되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이런 근로기준법 전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계약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모성보호 뭐 이런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된 이런 것들만 따로 담은 그런 법안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이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만들면은 이 그룹을 완전히 근로자 아닌 걸로 취급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이 근로자성을 다투는 소송은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법원에서는 어차피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이제 실질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예. 그래서 판례가 쌓이면은 이제 네, 법 네. 적용할 때 정부도 그거에 맞춰서 또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하여튼 근로기준법 하나만 있었던 이제 세상에서는 비교적 판단이 쉬웠고, 적용하냐 못하냐 가지고 뭐 네. 싸울 때라도 뭐 사실관계 가지고서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뭐 다른 법, 또 뭐 이런 다른 보호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보험법은 법제화, 다 거의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해나가는 추세를 또 세상이 만큼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런 법은 다 뭐 필요 없다. 근로기준법 하나로 다 들어와야 된다. 이것도 조금 무리고, 그래서 향후 이제 근로기준법이 그런 여타 관련법들 이런 것들하고 좀 이제 잘 보완 내지는 정합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근로기준법을 형해화하는 쪽으로, 피해가는 쪽으로 다른 법들이 작용을 하면은 법을 만들어서 이제 그 세상을 좋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 엉뚱하게 다른 그룹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야, 이쪽으로 와, 이쪽이 이제 새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이 있어. 그러면 그게 우리가 원했던 그런 그 방식이었냐, 또 이런 이제 그 뭐 회의감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쉽지는 않다, 이게.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근로자하고 완전히 같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비교적 조금 유사한 형태의 지위, 그 종속, 뭐 그런 경제적 종속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근로기준법이 완전히 근로자가 안 되면은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안 되니까 계약에 대한 기본 틀은 전부 다 경제법으로 다 넘어가거든요. 공정거래위라든가 뭐. 그래서 이 예술인 뭐 보호를 위한 그런 별도의 법도 있고 뭐 이런데, 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든가 플랫폼 뭐 이런 거를 기본적인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보호 조치라든가 분쟁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별도의 제3의 법을 해서 우선 그 사람들 먼저 보호틀 안에, 그런 부분이라도 보호틀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완전히 법원에 가서 다 맡겨두고 있잖아요. 예. 근로기준법이 이제 국가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입해야 될 뭐 제1의 가장 뭐 기본적인 그런 그 뭐 그러니까 법적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사실은 뭐 법대로 하자, 법이 뭐 최우선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 법이 안 맞는 현실이 아주 복잡한 상황 또는 법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여지 이런 것들도 뭐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그 이해관계가 있는 그 당사자성이 있는 주체들끼리 우리가 만나서 협의하고 교섭하고 타협하고 또 뭐 협약서를 쓰고 뭐 법적 효력이 있는 그래서 이게 가장 뭐 유연하고도 좀 효과적인 그런 이제 보호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이제 유럽에서나 가능한 거고 우리는 뭐 초기업 단위 노조도 네네네. 약하고 뭐 형식적으로는 뭐 산멸 노조가 있다고 하지만은 내용적으로는 그게 작동도 안 되고 그래서 소기업, 영세기업들이 어떤 업종 내에서 이 대기업하고 묶여갖고 같이 보호를 받는 그런 뭐 노사관계 제도 이런 거는 거의 뭐 없거나 취약하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이 복잡한 현실을 쫓아가기가 좀 어렵다면은 이런 그 노사관계 또는 교섭 이걸 통해 가지고서 좀 유연성을 좀 확보해 갈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게 맞는 방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야 노사관계가 유연성을 정면으로 가로막는 그런 게 현실 아니냐. 그래서 초기업 단위 뭐 산별 교섭하면 그거는 이제 유연성의 적이다. 그거는 완전 경직적인 그런 노동시장을 만들어낼 뿐이다. 또 이렇게 막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근로기준법을 생각할 때 근로기준법만 가지고서 노동시장이 규율이 과연 되겠는가. 이거를 보완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주체들 간에 다른 노력들이 있어야지 너무 국가, 정부만 믿고 법을 적용해 주세요. 뭐 이게 과연 맞는가. 뭐 거기에 대해서 노동법 학자로서 뭐 집단법, 개별법도 다 보셨으니까 향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해 가야 될까요? 저도 공부할 때는 뭐 그 해외 이 기업별 노사관계 중심이 우리하고 일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그런 초기업별 교섭 구조를 통해서 단체 협약의 적용이 이제 확대되는 효력을 가지는 이런 것들 보고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노사관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산업이 이제 발전하고 이래 되면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쭉 해왔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유럽과 같이 이제 유럽도 나라마다 다 틀린데 초기업별 교섭을 통해서 이 중소기업까지 포함한 획일적으로 이제 협약을 적용하고 근로조건을 이제 균일화하고 상향시키고 이런 긍정적인 기능을 가진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오래된 관행이고 노사가 거기에 규범에 반드시 수긍할 수 있도록 자세도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지금와 가지고 그쪽 모델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당사자 간에 이 수용할 능력도 안 돼 있고 인식도 안 돼 있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초기업 노동조합이 가지는 그 노동조합으로서 기본적인 가지는 연대성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취약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우리 시장에 맞는 기제를 가지고 보호 방안이라든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근로기준법은 한간에도 그런 지적들이 좀 있어요. 이게 최저 기준이냐 이런 얘기. 표준 기능이 아닌가. 사실은 중소기업에 가면은 최저 기준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거의 이 웬만한 중소기업은 전부 다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하는 거니까 얼핏 보면은 지금 질문하신 그대로 법이 마치 그 무슨 큰 틀에 무슨 협약 같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게 그러려면은 근로기준법이 어쨌든 다 적용이 돼야 되는데 다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그동안에 미뤄왔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커져 고차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요거를 어떻게 이대로 아예 5인 미만은 제껴두고 계속 끌고 갈 거냐 아니면은 5인 미만도 우리가
포함해서 어떻게 하는 걸 갈 거냐 이걸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 같아요.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간격은 커지기 때문에 한 개의 규정도 적용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결정을 만약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긴 텀이나 계획을 가지고 정권의 변화에도 관계없이 긴 텀을 가지고 이렇게 차분하게 적용되는 그런 시스템이 좋아 보이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말씀을 조금 이제 재해석해 보면은 유럽처럼 그러면 산별노조나 이런 초기업 단위 어떤 교섭을 통해 가지고서 근로조건을 이제 보호하고 뭐 이런 제도가 좋아는 보이지만 우리 현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바로 그거 합시다. 뭐 단체 협약 확장 해갖고 다 따릅시다. 뭐 이렇게 되기도 어렵고 그게 바람직한 것 같지도 않고 당분간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규율해온 근로기준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걸 중심으로 근로조건 보호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다만 5인 미만에 대해서 조금 더 미뤄봅시다. 뭐 나중에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까지 왔는데 더 이상 그렇게 이제 미룰 이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뭐부터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이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갈지 이제는 구체적으로 뭐 좀 디자인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정도 지금 생각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근로기준법만 가지고 이걸 논의를 하게 되면은 한 팔도 못 날 것 같아요. 그 최저임금이라든가 하여튼 지금 5인 미만 사업주가 도대체 얼마 정도의 부담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뭐라거나 이게 뭐 내구성이라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이 경영 견딜 수 있는 경영 능력을 조금씩 높여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 한꺼번에 특정 규정을 딱 적용해 가지고 거기다 임팩트를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최저임금 한번 굉장히 많이 높인 적 있잖아요. 그 너무 높이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안 따라주니까 정책 담당자들이 가서 막 설득하고 뭐 지원을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다니죠. 이건 정책이 아니죠, 사실은. 예. 그래서 요 부분을 어쨌든 더 이상 미루자는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 되면은 이제 5인 미만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5인 미만 사업을 그러면은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 건가. 뭐 이런 정책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같이 논의를 해야지. 단편적으로 그렇죠. 편의적으로 이렇게 지금 해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지금과 같이 공약을 냈다가 실행에 못 옮기고 또 넘어가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하신 내용 중에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이제 마저 좀 하시고 이제 마무리 인사 좀 하시죠. 5인 미만은 이제 그 정치권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죠. 봤는데 상당히 이제 이게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제가 노동법 그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진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법 적용을 제외하는데 마치 타당한 것처럼 설명을 해야 되는 이게 고민이시죠. 그래서 그때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야, 이게 노동법 학자 얘기는 아닌데 어느 경제학자가 얘기했는데 노동법을 연구할 때는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에 대한 강한 아주 열정이라는 뜨거운 가슴도 가져야 되지만은 이게 경제적으로 과연 이렇게 하면 진짜 전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계산을 해야 되는 아주 냉철한 머리도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수업을 끌고 나가는데, 저도 이 부분을 이제 누구랑 얘기할 때마다 고민스러워요. 야,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 방법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연구들을 보면은 이제 대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게 거의 이제 일반적인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도 전면 재검토해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근로기준법 하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다. 이 사업, 5인 미만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해가지고 큰 이제 정책적 결단을
내지는 그런 계기를 빨리 찾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정책대담 5인 미만 이제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뭐 이게 이제 단지 법적 문제뿐만 아니고 정책적으로 우리 영세 사업체들을 어떻게 우리 경제가 또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관리 내지는 발전시킬지 뭐 이런 좀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 근로기준법의 적용 문제를 또 바라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이제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상희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